안녕하세요. 떠먹이 전세법의 떠세입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8번째 시간입니다. 연금소득을 할 건데요. 원래는 2배사 근연기 하면 원래는 근로소득이 순서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은 제가 이미 연말정산 끝장내기로 다 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은 생략을 하고 연금소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연금소득 개요랑 공적 연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연금소득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것이 연금소득 금액이에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 소득 금액이 되는데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연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연금액에서는 비과세 당연히 제외,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가 있는데 제가 비과세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구체적이어서 여기서 당연히 비과세는 빠지고요. 연금소득 공제는 실제 필요금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는데 한도가 900만원이에요. 저번 시간에 봤던 사업소득은 필요금비가 반드시 실제로 지출한 것만 필요금비로 인정을 했죠. 하지만 연금은요, 근로소득이랑 비슷하게 해요. 연금소득 공제는 이 표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한도는 900만원까지다. 요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도는 무조건 900이에요. 그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 이미 연금소득 공제는 이미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뭘 해야 되냐, 그쵸? 총 연금액을 공부하면 연금소득은 공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연금은 공적연금이랑 사적연금이 있어요. 세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랑 사적연금을 공부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공적연금은 사실 오늘 공부할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사적연금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적연금을 어디까지 지금 들어가야 될지도 사실 고민인데 일단 그건 다음 시간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공적연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은요, 국민연금이나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이에요. 그런데 연금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기서 원천징수랑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이 있어요.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이 없는데 먼저 일단 연말정산을 알려면 원천징수를 알아야죠.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소득 귀속자에게 이제 연금을 지급할 때 그 중에 일부를 떼서 과세관청에 미리 대신하여 납부를 합니다. 어떤 표에 의하면 연금소득 간이세표예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표였는데 그 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표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먼저 뗍니다. 그걸 떼놓고 이제 먼저 과세관청에 납부를 하죠. 그러면 소득 귀속자들은 이것은 지금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가지고 온 건데 똑같아요. 거기서 대신에 기간만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공적연금소득은 1월에 합니다. 1월 지급할 때 정산을 해서 줘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유사합니다. 혹여나 연말정산을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좀 더 공부를 해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찍어둔 거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해서 연말정산 끝장내기 1부에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들으시면 똑같은 프로세스다. 단지 근로소득이 아니고 연금소득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랑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연금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기 전에 계속 납입을 하죠. 그쵸? 그리고 그 납입한 것을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을 하죠.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연금공단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출 단계가 있어요. 그쵸? 이제 이 연금소득은 이 인출 단계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을 보는 것인데, 납입 단계가 먼저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죠. 이건 바로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납입을 할 때 공제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받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잖아요. 연금소득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납입을 할 때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공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되게 합리적이죠. 여기서 이 공제가 뭐냐, 저번에 1강에서 봤던 거 보면 종합소득세 계산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 공제를 해줘요. 그 중에서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전액을 해줍니다. 낸 거 무조건 다 공제를 해줘요. 사적연금은요, 세액공제 파트에 있어요.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는 제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기타 소득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들어갈 건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에서 빼는 거니까 그 위에 기본세율을 곱하죠. 누진세율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 파트에서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전액을 해주지 않고 이건 한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거 뭐죠? 공적연금이죠. 그래서 이 공제가 뭐냐? 연금소득공제예요. 그래서 연금소득공제를 우리가 이제 납입을 할 때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인출할 때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연금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직장가입자로 납입할 때도 있고 지역가입자로 납입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해요? 50% 회사가 내주고 50%는 본인이 부담하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 보면은 이게 급여 명세서인데 이게 세전금액이죠. 그리고 공제액인데 이게 세후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근로소득자가 이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죠. 이 공제액에서 이제 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고 그 위에 4대 보험료가 있어요. 이 4대 보험료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여기에 지금 숨어있.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직장가입자다. 그러면 회사가 50% 내주죠. 그 50% 내준 거를 회사는 비용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들은 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소득공제를 전액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역가입자다. 그럼 회사가 내주는 게 없이 100%잖아요. 당연히 그 금액도 100% 전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 그것을 다 받은 것을 이제 계속 투자하고 해가지고 지금 불리려고 하는데 불리기는커녕 지금 줄어들고 있죠. 어쨌든 운용 단계에서 인출을 하죠. 그래서 인출을 할 때 만약 연금으로 수령한다. 연금은 이제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받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연금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시금을 수령했다. 그럼 연금 소득으로 하지 않고 퇴직 소득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과세 기준일인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납입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해요. 2002년이 이 연금 소득의 과세 유형이 바뀐 첫 해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연금소득을 납입을 해도 소득공제를 안 해줬고 연금소득을 받아도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2002년부터는 연금소득을 이제 납입을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납입한 거에 대해서 받을 때 과세를 해주는 거죠. 과세 형평을 위해서. 그게 200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이후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강에서 봤잖아요. 종합과세 중에서 이제 입에서 근년기, 그렇죠. 여기 연금이 있는 것이고 분류과세, 이제 종합과세랑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이제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다. 그게 퇴직이랑 양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을 받는다. 그럼 연금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럼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도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인데 1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총 연금 수령액이 나왔죠. 이분은 이제 총 받았어요. 560만원 정도를. 그런데 과세제가 있죠. 연금 재소득 2001년 12월 30일 이전이죠. 이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금은 납입할 때도 공제 안 해주고 인출할 때도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연금액이 11번에서 12번을 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연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소득 공제는 아까 제가 그 표에서 넣으면 됩니다. 그 넣어서 계산된 금액이 이제 연금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연금소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연말정산을 지금 한 거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그냥 기본공제랑 표준세액공제도 기본세액공제 넣거든요. 7만원. 이건 이제 모르시면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말정산 때 1월에 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은 없고 이제 28만 4천원만 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프로세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저 연금액이 나왔는지까지 공부하시면 이제 사실은 이제 수험생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공적연금 중에서도요, 국민연금만 다루고요, 나머지는 같아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느냐, 당이 받잖아요. 연금 수령액을 받는 거에서 총 납입 기간, 그러니까 2002년 전도 포함인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납입을 하신 분들은 총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분에 과세 기준일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이에요. 과세 기준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2002년 1월 1일부터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환산소득 누계액이 뭐냐, 이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개시 직전 그 해에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법에는 전혀 아실 필요가 없다. 뒤에 숫자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공적연금은요, 다 똑같은데 이제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납입 일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조금 독특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과세제외 기여금을 뺍니다. 과세제외금이 뭐냐, 과세 기준 이후 연금보험료 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에서 뺀 것이 과세 표준인데, 종합소득 공제 중에서 연금소득 공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연금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면 연금소득을 과세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금액 중에서 사업소득이 결손이 났다. 그러면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 이제 차감을 하거든요. 그 사업소득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연금소득 공제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분은 연금소득 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세 제외 기여금이 연금보험료 공제를 못 받은 것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이 과세 기준 개시일이죠. 그쵸? 그 전까지에는 환산소득 누계액을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2017년부터 이제 타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에 이제 환산소득 누계액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후부터 개시 직전 16년까지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2억 5천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2002년 과세 개시 기준일 이후부터 납입한 불이익이 전체가 2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700만 원을 공제 못 받은 걸로 할게요. 그쵸? 공제 못 받으면은 그건 과세 제외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2017년에 600만 원 수령을 합니다. 연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600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더하기 2억 5천분의 2억 5천. 이 5천만 원은 이 기간의 환수소득 누계액이죠. 그리고 2억 5천은 그 과세 기간 이후에 환수소득 누계액이죠. 그래서 분자는 당연히 그 이후의 기간을 넣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500만 원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 받지 못한 게 있죠. 700만 원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500만 원이니까 700만 원 다 쓸 필요가 없죠. 500만 원 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분은 연금이 0원입니다. 공적연금이 0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또 600만 원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이건데 700만 원 중에서 2016년에 과세제외 기여금으로 500만 원을 뺐죠. 그래서 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600만 원 곱하기 5천 플러스 2억 5천분의 2억 5천에서 5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뺄 금액이 이제 7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만 나온 것입니다. 이게 2018년에 이제 들어갈 공적연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적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연금은 이제 납입 일수로 나누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만큼 다 공부하면 수의무사 수험생 공부한 거랑 똑같은 범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적연금이 문제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공적연금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